제품이에요. 그러면 이 라세라의 제품의 원리는 초음파예요. 여기도 보면 라셀파도 제품이 초음파예요. 그러면 야와 이 제품이 다른 거는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면 요거는 연속 초음파라고 하고 요거는 집속형 초음파라고 해요. 집속형은 하나의 점에다가 초음파를 모은, 그래서 원리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쓰는 목적이 뭐예요? 야를 쓰려고 하는 목적이 탄력. 그리고 드리요. 예뻐지려고. 혹시 오늘 예뻐지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요즘에 제가 한 분을 테스트 제가 줍니다. 여기 보면 앞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테스트 제품을 봤을 때는 여기에 투명 필름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안쪽이 보였죠. 네. 근데 지금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지금 필름을 받았을 때도 이렇게 보면 필름지가 조금 우는 것처럼 보이죠. 네. 어때요? 예, 여기요. 여기 달려있는 필름지가 PI 필름이에요. PI 필름. 보통 우리가 미용기기 직속형 초음파 앞쪽에 발려져 있는 필름지가 PVC 필름을 써요. PVC 필름을 쓰게 되면 유관상은 월등히 깔끔합니다. PVC 필름이. 그리고 PVC 필름은 신축, 이 늘어나는 게 조금 신축성이 좋아요. 근데 PI 필름은 신축성이 없습니다. 좀 늘어나는 게. 근데 PI 필름의 장점은 뭐냐 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거고요. PVC 필름은 인체에 무해하지는 않아요. 뭔가 인체에 안 좋은 성분도 약간은 나옵니다. 근데 약간은 나온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문제가 된다라면 허가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도 이걸 장기간 썼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야는 신축성이 덜합니다. 그래서 약간 텐션을 느슨하게 해서 필름을 바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너무 강하게 당겨버리면 야가 째지게 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근데 요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요 안쪽에서 일어나는 압력 때문에 이게 약간 필름이 당겨져요. 당겨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혹시나 차 안에 이렇게 넣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보면 요번 여름에 날씨가 어땠어요? 엄청 많이 더웠죠? 네. 겨울에는 또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관을 할 때 너무 온도가 올라가는 쪽, 너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쪽에 놔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안쪽에는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 이게 왜 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초음파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야가 우리 피부에 나오려고 하면 최소한의 각도는 90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내가 쏘는 위치에서 90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를 이렇게 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나가. 이 안쪽에는 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자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그 도자가 물이 전달 매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 각도가 유지가 돼야 물이 앞면 쪽에 다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0도 각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초음파가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90도 각도를 유지해서 쓰려고 하면 이 각도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도를 쓰기 위해서는 이쪽에 잡으면 어떨까요?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안쪽에 보면 누르는 스위치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쪽 스위치는 내가 남을 해줄 때 굉장히 편해요. 맞죠? 네. 만약에 여기 스위치가 없다라면 남을 해주려고 하면 이렇게 써요.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다가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쓸 때는 바깥쪽 스위치를 쓰는 게 아니라 안쪽 스위치를 쓰시면 돼요. 누르는 버튼을 잡으면 기계 있으면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잡아서 내가 쏜다라는 위치로 한번 갖다 대요. 자, 이렇게 내가
우리 사장님 각도가 어떻게? 요 앞쪽에 나와서 하면. 그렇죠. 안 해봤으니까 지금 한번 테스트.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이게 90도 각도가 유지가 됩니까? 한번 내 얼굴에 쏜다라고 한번 해보죠. 어때요? 90도 각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네. 엄지 손가락은 카트리지 이쪽 부분에 받치시고, 그 다음에 이 누르는 데가 요렇게 딱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 꺾으시면 돼요. 요 각도에서 잡으셔야 되는데 이걸 손으로 넣어버리잖아요. 넣어버리면 이게 이렇게 쳐져요. 이제 이걸 눌러야 되잖아요. 누르니까 이 손가락은 누르는 위치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90도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쓴다라는 기준으로 어떻게 쓰면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올리시면 앉아서 사용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앉아서 사용한다라면 내가 여기까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쓰면 이게 90도 각도 아닌가요? 네. 맞죠? 네. 누워서 쓰면 이거 이거 누워서 써도 상관없죠. 다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 내가 무조건 남한테 이걸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 기계가 나온 계기는 내가 나를 쓰기 좀 용이하게끔 만들어진 기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부가 있어요. 피부가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밑으로 처지죠. 네. 처지니까 사용하는 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리시는데 여기에 뭘 바르셔야 돼요? 네. 젤을 바르셔야 되겠죠. 젤을 바르시는데 그 젤을 바르게 되면 젤이 여기 묻어져가 있어야 돼요. 피부와 이 카트리지 쪽에는 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젤을 짜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밀면서 쓰는데 밀 때 피부에 이렇게 살살 갖다 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약간 누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누르는 거? 우리가 이 카트리지가요 쏘게 되면 피부 안쪽에 몇 미리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3mm가 들어가요. 3mm가. 그래서 카트리지는 3mm 안에서 점이 생겨요. 3mm 안에서 점이 생깁니다. 그 점을 우리는 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점. 그러면 그 열점과 열점 사이의 간격은 2mm 간격으로 점이 찍힙니다. 2mm 간격. 근데 2mm면은 굉장히 촉촉하게 찍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따다다닥 쓰고 따다다닥 이렇게 쓰면 이 효과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점을 찍었으면 약간 정도 위로 들어서 2mm 간격을 움직여서 또 쏘는 거예요. 약간 들어서 2mm 간격. 그래서 이걸 들어서 미는데 여기에서 피부에 이걸 완전 밀착을 시켜놓고 위로 밀어버리면 젤이 이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여기서 젤을 앞에 짜놓고 그냥 이렇게 밀면 젤이 어디 가요? 위로. 젤이 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다 밀려버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쌌으면 앞쪽을 이렇게 약간 들어주셔야 돼요. 이걸 들고 위쪽으로 약간 밀고 다시 밀착을 시키고 들고 다시 밀착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조금 내가 조정이 안 된다라고 봤을 때는 약간 간격을 뗐다 붙였다로 가야 되겠죠. 뗐다 붙였다로 가게 되면은 젤을 어떻게 도포해야 됩니까? 왜 끌고 갑니까? 라고 하면 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젤을 내가 당겨서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젤 소모량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근데 얼굴 전역에 젤을 도포해서 쓴다라고 봤을 때는 젤 소모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쓰는 젤은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이니까 이걸 닦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면 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돼요? 예, 흡수시키면 돼요. 내가 다 쓰고 나서
그제를 닦을 이유가 없이 그대로 내 피부 안으로 스며들게끔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또 간단할 수가 있죠. 근데 사용 방법에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복 도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복 도트가 쌌던 자리에다가 또 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상을 입을까요? 아니면 예, 예. 그렇게 해서 화상을 입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식의 화상을 입습니까? 라고 하면 전원을 켜게 되면 다시 소리 들리세요? 네. 다시 해볼게요. 따 소리 들리세요? 네. 이게 뭐냐라고 하면 요 안쪽에 보면 도자가 들었어요. 이 도자가 모다하고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돼서 누르게 되면 그게 움직입니다. 도트가 이렇게 몇 번을 움직입니까? 라고 하면 13번의 도트가 나가요. 이 안쪽에서 13번 그럼 도트가 맞물려서 움직이는데 간혹 가다가 이 기계가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끼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도트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13번의 도트가 한 자리만 쏘게 돼요. 13번의 도트가 한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화상을 입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지금 안쪽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전원을 끼면은 껐다가 키면은 이렇게 딱 움직이는 게 뭐냐라고 하면 내가 전원을 꺼도 야가 위에든 아래에 도트가 가 있어도 야가 전원을 끄게 되면 중앙으로 도트가 오게 됩니다. 중앙으로. 그래서 지금 기계는 끼임이 없어요. 초창기의 하얀색 기계가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 간혹하다가 끼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전원을 켜고 끄면은 이 도트를 중앙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끼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다. 그래서 켰을 때 소리만 들어보시면 돼요. 따라라 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 안 나면 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소리가 켜니까 딱 소리가 나죠. 딱 이 소리가 나죠. 네. 그러면 이 도트가 정상 자리로 지금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이 안 보이셔도 화상에 대한 염려증은 없어도 된다. 그리고 중복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쏘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다 받았어요. 위로. 그러면 안쪽에서 또 바깥쪽으로도 이걸 써요, 안 써요? 써요? 네. 그러면 위로 올리면서 들어갔던 도트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맞물려지는 도트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상에 우리가 텀을 주고 쓰는 중복 도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화상에 무리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쓰셔도 상관없어요. 3번, 4번을 써도 거의 화상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다. 그러면 주로 어떤 쪽을 많이 쓰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쪽을 많이 쓰세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사장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게 3mm거든요. 3mm. 근데 병원에서 울세라는 기본 미리수를 4.5mm를 써요. 4.5mm. 그리고 일반 대중적으로 나와 있는 상품 중에서도 4.5mm 팁을 기본 팁으로 쓰는 데가 많아요. 근데 4.5mm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깊어요. 깊다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모든 피부 부위에는 쓸 수가 없어요. 4.5mm 팁은 쉽게 말하면 여기만 쓸 수가 있어요. 이쪽 라인만 4.5mm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깊어요. 살들이 두껍고. 그 4.5mm는 쓰면 안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면은 광대뼈. 그 다음에 턱. 요 턱에도 4.5mm는 깊어서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마는 쓰시면 안 돼요. 왜 쓰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이마는 살이 얇아요. 맞죠? 여기에다가 4.5mm 팁을 써서 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피부 안에서 4.5mm가 들어가서 도트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mm면 깊으니까 그 도트가 어디에 심깁니까? 라고 하면 어디에 심길까요? 예. 예, 뼈 안쪽에다가 도트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골때리지. 예. 우리가 단백질은 어디서 생성을 해야 돼요? 피부에 심어야 되잖아요. 피부에 심어야 되는데 너무 깊이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트리지 이거를 바꿔가면서 쓰셔야 돼요. 그건 1.5mm가 있고 3mm가 있고 4.5mm가 있고 5.5mm가 있고 7.5mm가 있고 이 카트리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로워요. 근데 사람도요, 피부에 따라서 또 틀려요. 어떤 사람은 살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마인데도 4.5mm를 박아야 되는 이마가 있어. 무슨 이 안에 살이 그만 많은 참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mm 카트리지는 모든 피부용, 모든 부위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데나 다 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울세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는 이런 거예요. 피부 안쪽에 보면 우리가 표피가 있고 표피 안쪽에 진피가 있죠. 진피 안쪽에 피하 지방이 있는 피하 조직이 있죠. 피하 조직 안쪽으로 가면 근육층이 있어요. 근막층이라고 하는데요. 그 근막층과 피하 조직 사이에 보면은 스마스층이라는 층이 있어요. 그래서 울세라는 원래 스마스층을 겨냥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스마스층에다가 열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스마스층까지 열점을 찍으려고 하면 피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세라 장비는 피부 안쪽이 보입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영상 장비가 피부 안쪽을 먼저 봐요. 보고 피부의 DP를 보면서 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완전 전문가용 장비예요. 예, 그것도 울세라는 이거예요. 장비는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하면 쏘는 사람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맞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네. 성형외과 가보셨어요? 네. 안 가봤어요? 성형외과 가보면 성형외과가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요. 왜 그럴까요? 예. 예. 성형외과는요 모든 원장의 손기술을 요하는 직업. 맞죠? 울세라도 똑같아요. 원장의 손기술을 요하는 장비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가 쏴도 내가 쏘는 거하고 우리 사장님이 쏘는 거하고 틀려요. 틀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사장님을 어느 쪽으로 더 쏴야 되겠다라는 게 내가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거 쏘면 얼굴에 몇 샷 정도를 쏩니까? 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300샷. 300샷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많이 쏠 때는 600샷, 700샷도 써요. 그리고 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턱 밑에 살이 엄청 많은 사람들 많아요. 처져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어디 많이 쏠까요? 턱에다가. 많이 쏘는데 저는 일반 크림을 안 바르고 일반 젤을 안 바르고 이 페이스 젤이잖아요. 이렇게 턱선이 많은 사람들은 저는 바디 젤을 바르고요. 바디 젤을 바르고 쏩니다. 쏴도 여기에만 한 200샷을 쏴요. 중국에서 계속 박아요. 그리고 나서 바디 젤로 하잖아요. 여기가 날아가는 게 눈에 보여요. 보여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셀파를 밀면 셀파가 요래요. 여기에서 볼이 있죠. 볼. 이 볼에서는 뭐가 나갈까요? 중주파가 나가요. 그래서 중주파를 같이 물려요. 이쪽을 쓸 때. 물려서 씁니다. 기본적으로 1단을 쓰면 되는데 나는 이걸 집중적으로 좀 날려야 되겠다 싶으면 2단 정도를 쓰세요. 중주파를. 2단 쓰고 총파는 5단 정도에서 6단 정도를 쓰세요. 쓰고 나서 바디젤을 발라서 여기를 겁나 미세요. 이렇게. 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입이 중주파를 갖다 대고 있으면 이게 뭐냐 하면 근육 운동이에요. 중주파.
근육 운동도 시키고 초음파가 또 들어가서 지방 분해를 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면은 여기가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여요. 대체적으로 여기가 많이 이렇게 접히는 사람들이 살이 쪄서라고 얘기하는데 살이 찐 것보다는 림프가 막혀서 그런 거죠. 예. 우리가 림프라는 거는 뭐냐 하면 지방이 다니는 길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지방. 우리가 다른 거는 탄수화물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혈액을 타고 다 다녀요. 단백질은. 근데 우리 지방만큼은 림프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림프 순환이 막히면 살이 찌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살이 아니라 부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살일 수도 있어. 네? 진짜 살일 수도 있지만 부은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네. 네. 다이어트. 제가 다이어트를 해보면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요. 대다수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많이 안 먹는다. 얼마나 먹었지?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살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어.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함께 해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많이 먹어서 찌는 게 맞아요. 사람이 안 먹으면 안 쪄요. 진짜요. 많이 먹어요. 네. 근데 많이 먹는데 왜 많이 안 먹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할당량을 안 먹어요. 한 그릇 내가 먹어서 밥 한 공기를 먹었으면 먹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남 거를 자꾸 찔끔찔끔 먹어요. 먹는데 쉬지 않고 계속 먹어. 그래놓고 지는 안 먹었대. 그래 온 것을 다 안 먹었으니까 자꾸 안 먹었대. 너 안 먹어, 아들 안 먹으면 안 먹었던 거 버리기 아깝잖아 하면서 내가 먹고 뭐 이런 거예요. 친구가 뭐 시키면 아 나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면서 또 몇 개 줘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떡 몇 개 있으면 아 이거 또 몇 개 먹고 이렇게 자꾸 먹으니까 기억 속에서는 안 먹은 걸 느껴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느낀 거는 뭐냐 하면 많이 먹는다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과학적에서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안 먹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으면 살이 빠지게 돼 있대. 몸은 안 먹는데 찔 수가 없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왜 아프리카나 소말리아나 이런 나라에 가보면 똑똑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는 진짜 못 먹어서가 맞지. 못 먹으면 빠진대요. 근데 그렇게 빼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 영양결핍이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라라코리아에 또 좋은 효소라는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보조 장비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라셀라를 가지고 몸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배는 그리고 우리 특히나가 많이 맞는 데가 팔뚝에 많이 쌓여요. 팔뚝 살. 예, 이것도 살이 올라붙죠. 이거 특히 또 가슴에 많이 쌓여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하면 쏘시는데 쏘세요.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으면 자기가 쏘시면 돼요. 예, 그렇죠? 그 샷은 그럴 줄 알고 5만 샷을 드렸잖아. 왜 5만 샷을 넣어드린지 압니까? 5만 상 쌓아라. 많이 쌓아놓고 5만 샷을 넣어드린 거예요. 그럼 많이 쏘시면 되잖아요. 맞죠? 아낌없이 쓰시면 돼. 예. 우리가 특히나 이제 목에 주름이 많은 사람들 많죠? 목에 주름은 거의 다가 자세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살이 땡긴다고 목이 주름이 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에 주름이 많은 사람들 보면 목이 앞으로 많이 접혔어요. 그래서 굵은 주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서 옅어질 수는 있는데 그 주름이 펴지지는 않아요. 원래 성인이 안 되니까 목이 어려워요. 목은 자세 교정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줄을 펴고 목이 이렇게 바로 서야 돼요. 어떻게? 저는 목주름이 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목을 이렇게 펴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요. 목이 자꾸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으면 목의 주름들이 엄청 많이 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지는 주름도 있겠지만 젊은데도 목주름이 진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게 전부 자세에서 오는 주름들이에요.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참고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 번만 이 다 펴진다 하고 완전 개구라예요. 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얼굴도 예를 들어서 얼마 만에 한 번씩 쏘면 좋습니까? 그럼 얼마 만에 한 번씩 쓰는 게 좋을까요? 이제 자주 쓴다라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하면 좋아요. 그러면 계속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써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한 달, 첫 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쓰세요. 그러면 한 달에 4번을 쓰고요. 그 4번을 내가 다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사용하시면 그러면 유지관리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쓰고 나서 우리가 나세라를 쏘고 나면은 열정이 안에 생기잖아요. 열정이 생기면 피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열이 난다라는 거는요, 피부가요 수분을 굉장히 땡기게 돼요. 열이 나니까 수분이 땡기게 되니까 피부는 건조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세라를 맞고 여러분들이 피부 관리를 안 해주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뭐를 많이 사용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 셀을 많이 사용하면 좋아요. 셀. 셀이 뭡니까? 하면 인체 지방 줄기 세포라고 하죠. 줄기 세포. 거기에 애플이에요. 애플 자체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분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하면 단백질이에요. 지방줄기 세포라는 그 단백질 덩어리죠. 그래서 피부 안쪽에 단백질을 보충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분 라인을 보충해준다. 근데도 셀을 뿌려보면 알겠지만요. 유독히 이 나세라를 맞고 나면 셀을 많이 먹게 돼요. 많이 먹는데 유독히 많이 먹는 부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 쪽만 계속 건조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쪽은 덜 땡기는데 막 입이 너무 땡겨가 미치겠어요. 그 사람은 왜 입만 땡기냐 하면 입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셀을 많이 먹여주셔야 돼요.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은 눈가만 땡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눈가에 유독히 지금 수분이 많이 요구를 한다는 거죠. 수분을 땡기면서 그쪽 피부가 빨리 개선이 돼요. 특히 건조해지는 쪽이 빨리 개선이 되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일 우리가 셀파를 쓰라고 권장을 합니다. 셀파를 쓰는데요. 열정을 형성해 놨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부 겉면에다가 점을 형성한 게 아니라 피부 안쪽 3mm 지점에다가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파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하면 피부 겉면의 탄력이 굉장히 빨리 좋아져요. 그리고 나서 초음파는 중첩의 원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갖다 대게 되면 초음파가 밀려서 안쪽으로 계속 밀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열점을 찍어놨는 그 초음파가 20일 동안 점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20일 동안 점이 유지가 되는데 초음파를 쓰게 되면, 셀파를 쓰게 되면 그 점을 찍어놨는 그 도트가 다시 초음파를 만나면서 열이 더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면서 더욱더 빠른 활성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중복해서 쓰게 되면 여러분들 피부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개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아크릴판 혹시 받으셨어요? 네. 이 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크릴판. 네. 헐. 아크릴판을 받으시게 되면 떼셔야 돼요. 들어는 가는데 이렇게 떼셔야 돼요. 이제 잘 보이죠? 네. 보이시죠? 아하. 주셨어요. 보이신가요? 네. 보여요. 지금
찍으면 이렇게 돼요. 만져보세요. 어때요, 느낌? 그쵸? 이쪽은 매끈매끈하죠? 매끈한데 이쪽은 끄끌끄끌하잖아요. 뚫고 지나왔는지 다 느껴지죠? 이게 피부 안쪽에 이게 예, 요렇게 쏘. 요렇게 쏘면 들어가는 쪽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근데 안쪽에는 이렇게 도돌도돌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찍으면 피부가 들어가는 쪽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피부 안쪽에 3mm 지점에서 이렇게 찍혀요. 피부. 찍힌다라는 거는 뚫고 지나가는 거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게 미리수가 몇 미리입니까 하면 여기 정확하게 3mm입니다. 아크릴판. 근데 여러분들이 아크릴판을 밖에 가서 사서 내가 실험해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 샀어요. 2.5mm를 산 거예요. 2.5mm 아크릴판에다가 내가 이걸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 표시도 안 나요. 아무 표시도 없어요. 아크릴판에 찍어보시면 2.5mm 아크릴판에 찍으면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왜 표시가 없습니까? 하면 점이 3mm에서 찍히거든요. 찍히는데 모이기 전에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니까 2.5mm 아크릴판에서는 안 찍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잘못 샀어. 3mm를 못 사고 4mm짜리 아크릴판을 샀어. 4mm. 그러면 그건 더 두꺼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찍혀요. 찍히는데 이렇게 바깥쪽에 보면 꺼끌꺼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3mm 지점에서 점을 찍었으니까 안에가 찍혀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는 이렇게 지금 만져보면 오돌도돌하죠. 여기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매끌매끌하죠. 4mm 아크릴판에 찍으면 점은 보이는데 양쪽 다 매끌매끌해. 나오는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3mm짜리를 사서 찍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mm짜리 사서 쓰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 이거 사이트로 올려줄 거예요. 그럼 올려주면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구매해서 쓰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가서 이거 찍은 거 보여주셨어요? 네. 예. 그래도 잘 찍으십니다. 초반에 아크릴판을 가지고 이렇게 찍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라고 하면 손을 잡고 떨어요. 떠는데 이 아크릴판을 찍을 때 보시면은 요렇게 잡고 아크릴판을 막 찍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이게요 고정이 안 돼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맞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여기에 요렇게 잡고 요렇게 찍는 사람도 고정이 안 돼요. 이게 밀라고 밀착을 하면 이게 손이 계속 이렇게 밀려서 안 찍혀요. 그리고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잡으세요. 찍는 방향에다가 같이 이거를 양쪽을 잡으시오. 이렇게 돼야 내가 힘을 줘도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야가 100% 밀착이 돼야 돼요. 밀착이 되고 나면 안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안 움직여야 되는데 거의 손을 막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거를 바닥에 이래놓고 또 이렇게 찍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찍으면 또 잘 안 찍혀요. 왜냐하면 도트가 3mm 지점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바닥에는 붙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 부분이 이렇게 도트가 또 잘 안 찍혀요. 그래서 이걸 공중에 띄우셔서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걸 좀 못 찍겠다, 수전증도 있고 자꾸 떤다 이러면은 고객한테 가서 찍지 마시고 스폰서한테 미리 찍어 올라가셨어요. 찍어놓고 이걸 가지고 다니고 요걸 쏘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것저것도 다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나오는 걸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냥 요 위에다가 젤을 이렇게 짜요. 예, 젤을 짜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누르시오. 고객한테 바락하고 이렇게. 바락하면 지금 젤이 막 나갔잖아. 물총처럼. 이 왜 나갑니까? 하면 쏘는데.
여기 안쪽에다가 이제 초음파가 나오니까 3mm 지점. 이 젤을 뚜껑하게 내가 발랐잖아요. 그러면 3mm 지점에서 점이 찍히면서 물총처럼 쏴버려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네. 그러면은 뭐 엄청 짧아요. 그 당연히 젤 안 바르면 젤을 안 바르면 안 찍혀요. 네. 그렇죠. 고객이 이렇게 쏘면 어때요? 예, 뭐지 이렇게 물총이. 그럼 안에 물이 이거 막 나가는 거야 이렇게 막는 그게 아니잖아요. 안쪽에서 수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는 전달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이 거꾸로 이렇게 쏘. 예, 튀기긴 튕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꾸로 뒤집어서 쏘게 되면 어디가 무리가 많이 갑니까? 하면 필름지에 무리가 많이 가요. 필름지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수분이 전달이 다 안 되고 자꾸 쓰게 되면 필름지가 울어요.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젤을 잘 안 발라서 쓰게 돼도 필름지가 우는 증상이 나와요. 우는 증상이 나오는 건 뭐냐 하면 필름지에 열 전달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열이. 그래서 피부 안쪽에 야가 닿으면 피부 안쪽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열 전달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십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는가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수라고 나오죠. 네. 예를 들어서 이 레벨이 이제 5레벨까지 있어요. 5레벨까지 있는데 1레벨과 5레벨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이 레벨의 차이는 뭐냐 하면 깊이의 차이가 아니라 이 보트의 굵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좀 세게 찍어주고 어떤 사람은 가능하게 찍어주는데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이렇게 피부가 올릴 게 많은 사람 빼야 될 게 많은 사람은 굵게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피부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젊은 친구들 보면 피부가 처짐이 없어.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좀 가늘게 해서 자극만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극을 왜 줍니까? 라고 하면 자극을 주면 단백질 생성 촉진작용이 단백질이 안에서 합성을 빨리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살이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많이 처져 있는 분들을 좀 더 덜 굵게 찍어주면 좋다. 그래 특히나 우리가 쓰다가 보면 입 주변으로 갈 때 좀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죠? 입 주변으로 갈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대다수가 뭐냐 하면 잇몸 염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증 아니면 보철물. 예, 임플란트를 했다던가 안 가면 치아 쪽에 뭐 크라운을 했다던가 이렇게 치아에 뭔가를 했던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해보면 이렇게 통증을 조금 느낄 수는 있습니다. 느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 공기를 입에 조금 정도 이래 하면 이게 잇몸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기를 조금 넣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또 이거 너무 많이 넣으면 갖다 대면 밥 먹기도 힘들어요. 예, 그렇죠? 우리 왜 셀카 쓸 때도 입에 염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바람을 왜 쓰는 물을 넣어야지. 예. 입속에 물을 넣으면 염증 제거에 꽤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것도 물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물로 이렇게 했다가 또 가는 경우는 막 엄청 막 오는 사람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보면 이 눈가 쪽에 쓸 때 이 기계로 눈가 쪽에 쓸 때 보면 우리가 눈썹은 어때요? 써도 될까요? 안 써도 될까요? 안 쓰고 아래서 위로 이렇게 써도 눈썹. 눈썹에는 이 눈썹 털이 있어요. 털 위에 쓰셔도 될까요? 아니 털은 목은 목은 때문에? 예. 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보면 약간 타는 듯한 소리가 나요. 소리가 좀 해보면 이마도 이마 위쪽에 여기에 이렇게 하다가 머리가 물리잖아요. 물려서 쏘면은 지직 좀 뭔가 이거 다
드는데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타지는 않았어요. 근데 머리카락을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인데 쓰셔도 상관없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눈썹 밑쪽으로 보면 눈꺼풀이 있어요. 이 눈꺼풀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눈 이쪽으로 이쪽으로 눈을 이렇게 감으면 눈꺼풀이 이렇게 눈을 덮어요. 그러면 이 눈꺼풀이 처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눈꺼풀이 이렇게 좀 처졌어. 그러니까 여기에도 주름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늘어져가. 그러면 여기를 사용하면 좋겠는데 여기를 박으면 어떻게 돼요? 눈 아래로 예, 눈 동공에다가 이게 도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눈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꺼풀을 들어서 이렇게 위로 당겨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들고 각도를 위로 이게 몇 도입니까? 이렇게 해서 박아요. 박으면 실질적으로 눈꺼풀을 들고 여기에 박아요. 이렇게 박으면 우리가 하고 나면 눈을 딱 뜨잖아요. 눈이 눈이 엄청 커져요. 근데 또 이것도 잘 못하는 사람은 개지에다가 눈 동공 다 싸가 자신 없으면 안 써도 되지, 맞죠? 예. 쏘긴 쏘는데 또 잘못 싸가 눈 동공 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눈 알을 이렇게 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눈 멀어. 눈이 실명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니까 하다 보면 쏠 수도 있잖아. 제가 초창기에 좀 뭐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회원들 해주다가 내가 동공을 좀 많이 쌓았어. 쏘니까 물어보잖아요. 이 어떠냐고 하니까 실명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하고 나니까 이런 거지. 눈을 떴는데 앞에 날파리들이 자꾸 날아다녀. 뭐가 뭐 자꾸 눈앞에 뭐가 있대. 예, 우리가 왜 눈 이래 뜨면 왜 점 같은 게 막 지켜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쓰지 말아야 되는 자리가 어디라고 그래요? 인당, 인중. 왜 여기를 쓰지 말아라고 얘기하나요? 급소. 예, 급소 자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를 싸봤어요? 네. 싸봤어요? 저는 진짜 많이 쌓는 데가 여기. 특히 여기 주름이 많잖아. 그럼 이거 피부를 삐라고 막 500샷을 막 싸도 사람이 막 5만샷 싸도 괜찮아. 아무 문제는 없더라고. 근데 왜 우리가 여기를 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급소 자리가 있거든요. 혹시나가 쏘는데 맞아. 급소를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내가요 예를 들어 1000명을 해줬는데 괜찮대. 근데 재수가 없으면 1001명째 내가 이게 당첨이 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피해라라고 하면 피해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혹시나가 잘못 좀 쐈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 지나갔으면 괜찮아. 어떻게 뭘 어떻게 쐈고 왔고 나 그쪽 막 쐈는데 나 어떻게 해요? 어떡하기는. 그 사람 뭔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쐈을 때 문제가 없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실수로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신경. 예, 우리가 무술영화 막 이렇게 보면 막 이거 팍 찌르면 사람이 갑자기 순간 기절을 할까 이가? 예, 잠시 기절할 수는 있겠지. 근데 영원히 기절하는 게 아니고 또 금방 깨나. 예,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목젖을 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목젖 라인. 그래서 목젖 라인 옆쪽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젖 역시도 똑같아요. 목젖은 소리 기관이에요. 소리 기관. 목소리가 여기서 공기가 나오고 소리 쪽에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쏘게 됐을 때 잘못되면 목소리 변형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미가
그래서 미간은 실질적으로 쓸 때요. 여기 주름이 이렇게 많다라고 해서 중앙을 많이 쓴다고 그 주름이 옅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많으면 눈썹을 내려주셔야 돼요. 실질적인 이거는 눈썹 라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두꺼하게 이게 올라오니까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몰리니까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내철자죠. 지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눈썹 라인들을 많이 쓰시게 되면 눈썹이 내려가면 그 주름이 이렇게 완화가 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 사장님.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까요? 옆에서 보면 눈썹 라인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 네. 네, 봐봐요. 여러분. 우리 사장님이 여기 보면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풀어주셔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약간 뼈같아요. 맞춰보면 이 튀어나와서 오래 놔두면 이게 뼈같이 돼요. 딱딱 깨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풀어보면 나중에 이쪽이 좀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눈썹이 조금 내려가 보면 주름들이 조금 완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300샷을 쓰고 연산을 해서 계속 사용하는 거는 조금 상가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을 했어요. 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쉬어주면 좋죠. 왜냐하면 직속형 초음파 자체가 열을 하나로 모으는 기계다 보니까 열이 좀 많이 나요. 그러면 쉬어준다라는 거는 충전기에 물려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다른 행위를 하고 나면 얘가 좀 쉬어주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3인 1조가 되는 거예요. 기계를 한 대를 놔두고 한 명은 계속 쏘고 옆으로 보내면 한 명은 계속 셀파만 밀고 옆으로 한 명 보내면 거기서 셀만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 공장이야, 공장. 사람은 죽지 않고 한 명은 계속 쏘고 다음 또 계속 그러면 이게 엄청난 무리가 데미지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랬었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30명 싸봤어요. 못 싸봤죠? 안 싸봤으면 말을 하니까 공장처럼 해도 날씬해. 기계를 돌아가면서 사용하는데도 진짜 버겁더라고요. 그러면요 기계가 오래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그래서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혼자서 사용하면 그렇게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체험을 해주더라도 그렇게 많이 체험해주면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은 대박 터졌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 정도로 많이 한다 하면 2대는 갖고 있었어요. 한 대 물려놓고 한 대 쓰고 한 대 물려놓고 한 대 쓰고 한 대 물려놓고 한 대 쓰고 이러면 24시간을 풀 가동해도 괜찮아. 배터리도 나갈 이유도 없어. 한 대 할 동안 한 대가 충전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혀 무리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는가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